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그 인파워 책 읽기, 책 쓰기 특강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 속에 책을 더 읽고 싶고 또 책을 나누고 싶은 열망이 있는지 또 있으셔서 오셨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될까? 또 피터가 그런 것도 시작한다는데 또 같이 하면은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인드맵, 이 띵크와이즈는 이제 이런 게 이제 마인드 매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눌러가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질문이 뭘까요? 왜 아직도 책인가? 21세기에 첨단을 달리고 있는 시대, 동영상도 막 3D, 4D 막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왜 아직도 구시대적 유물인 책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어떠세요? 동영상 보시느라 피곤하진 않으세요? 혹시 잘 안 되는 이 동영상 에디팅 하시고 또 뭐 이렇게 배우신다고 나도 좀 뭐 세상에 요즘 시대에 맞춰서 좀 알려야 되는데 이런 거 하느라고 너무 어떤 절망감이나 지치고 그러진 않으세요? 근데요, 요즘 시대에도요, 책은 통합니다. 예, 책은 통합니다. 책이 더 팔리면 팔렸지, 그리고 이북까지 해가지고 더 팔리면 팔렸지,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 대신 약간의 한국인의 독서에 대한 습관이나 인프라는 좀 약해요. 네, 보세요.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이 8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제 읽는 사람은 또 꽤 읽습니다. 여기 보세요. 독서 인구가 5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년간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 50%, 그러니까 0.5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책을 읽은 사람 중에 1년 동안 14권을 평균적으로 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 플러스 한 권 정도, 그렇죠? 12달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1.1권, 1.2권을 읽네요. 그렇죠? 이 통계청에서의 조사입니다. 마틴 발저라는 독일의 소설가가 있어요. 작가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은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으로 만들어진다. 마틴 발저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도 만들어진다라고 뭐 요즘 21세기에 나오면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읽은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읽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차원적인 건 아니잖아요. 오감을 막 하진 않잖아요. 근데 시각으로 시작을 해서 뇌로 들어가서 뇌에서 엄청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비디오를 보다 보면요,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요. 이미 다 비주얼하게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느낄 수 있는 반응은 감동, 눈물 이런 건 있는데 상상해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라디오라든지 또 우리가 책을 읽는 거에서의 효능은 상상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감정이입이 돼서 풍성하게 우리가 풍요해지는 데 있습니다. 책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고 무엇인가 되는데 가장 유익한 저렴한 길잡이입니다. 그렇죠? 또 책은 자기가 알던 것을 스스로 깨닫고 적용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영상 강의와 그렇게 다른 점이에요. 동영상 강의에서 너무 떠먹여주는 거가 우리에게 조금 익숙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중에서 책을 읽은 건 좋은 점은 나만의 창의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예, 미국의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계속 이 도전 정신 그리고 사람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톰 소여의 글을 읽는데 톰 소여의 모험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개울가에서 뛰어놀고 막 여학생들한테 장난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옛날에 나를 생각하게 하고 수많은 자기만의 그래서 그 다음에 모르던 걸 알게 해주고 미지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해밍웨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잠깐 더 볼게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지식 습득 방법이 책입니다. 그렇죠? 아주 5천 년 전에 뭐 수메르나 뭐 이런 그 유적지에 봐도요. 책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도전 가능하십니다. 인생 이막이.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얼마 됐다. 뭐 내가 지금 뭐 한다. 지금 뭐 경험이 없다. 얘기하시는데 이거는요. 글을 읽고 또 글을 읽는 즐거움 그리고 글을 쓰는 즐거움이 굉장히 큽니다. 책보다 충실한 친구는 없다. 책보다 더 충실한 친구는 없다. 해밍웨이가 한 말입니다. 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책뿐이다. 이동우라는 작가가 한 말입니다. 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책뿐이다. 이동우라는 사람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서머리, 책 요약, 최신에 뜨는 그 책 요약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동영상이나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이제 나타내는 사람들이 나중에 또 책을 쓰기도 하고 또 책을 나눈 다음에 그것이 또 유명해져 가지고 강의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소셜리 그리고 유명해질 수 있는 꼭 유명해지진 않더라도 좋아요. 저는 우리 독서 모임을 하게 되면요. 이동우의 10분 독서 이런 거 책 있잖아요. 101권을 최신 버전, 최신의 오바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사건들이 발생하고 너무 많은 정보가 오갈 때 시간을 늦추고 통찰력을 얻게 해주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준 것은 독서였다. 그래서 당신의 지식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시켜 주실 101권의 책 이런 거를 읽으면서 서머리를 통해서 나에게 정말로 유익한 책이 뭔지를 한번 발견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떤 책을 읽어요? 그리고 어떻게 읽어요? 근데요. 그렇게 질문하신 분은 책을 많이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가 자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점점 그 책이 또 다른 책을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책을 어떤 식으로라도 읽기 시작하세요. 어쩌면 여러분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는 시간을 좀 줄이고 책 읽기를 시작하세요. 네. 야구 경기 시청하는 거 조금 줄이고 저 테니스 보는 거 조금 줄이고 세상에 나쁜 책은 없다. 뭐라도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책에는 그 저자의 생각과 경험,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함축돼 있고 그 사람이 그 책을 쓰면서의 어떤 고뇌와 갈등 그리고 성장의 여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끌리는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다는 것.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독서 습관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끌리는 책을 읽기 시작하세요. 끌리는 책. 뛰어난 사람은 모두 독서광이다. 네, 이 최서연이라는 작가 강의 중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최고가 되고 싶다면 읽고 또 읽어라. 나이가 21살이건 51살이건 101살이건 우리 김형성님 100살을 살아보니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예, 뛰어난 사람이 결국 이기기 마련이다. 그리고 뛰어난 사람은 모두 독서광이다. 저는요 이긴다는 말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꼭 이겨야 됩니까? 예. 그냥 이기는 것보다 그냥 자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나누고 싶은 거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좋은 툴 중에 하나가 고전적이고 가장 오래되고 저렴한 그 길잡이가 책입니다. 스스로 서기 위해 배워서 남주기 위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왜 읽냐고 물어보신다면요. 제가 전인적으로 서기 위해서 읽습니다.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다음에 영적으로, 그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디스플린. 그래서
몸의 규율도 잡히게 되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읽기 능력을 키워주는 가장 값싸고 단순하고 오래되고 중요한 방법이다. 여러분, 아이에게 남을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서면서 또 나도 아이의 책, 그림책 아니면은 진짜 안데르센의 동화 속에서도요. 아주 좋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책을 읽으면서 나의 컨텐츠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수많은 동영상 강의들이 있지만 진짜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는 스킬에서 오진 않잖아요. 내용을 익숙하고 내용을 넣으려면요.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요? 강의를 들으면 되잖아요. 그쵸? 동영상 뭘 보면 되잖아요. 근데요. 거기에서 영감이 그렇게 많이 안 떠올라요. 네, 제가 말씀드립니다. 책을 읽어야 상상이 되고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감이 떠오른 걸 다시 글로 옮기세요. 그러면 다른 전달되는 그 사람이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책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은 비결입니다. 그렇죠? 예. 북 코칭을 하고 멘토링을 했던 강규영 대표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3P 자기 경영 매니지먼트 그 툴을 만드셨어요. 플래너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분이 독서 모임을 합니다. 독서 포럼 나비라고 하는데 매주 토요일 새벽 6시 40분에 강남에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새벽 6시 40분인데 어디 저 경기도 어디 광주 이런데 새벽에 2시부터 출발해가지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예. 나로부터 비롯돼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 나비라는 독서 포럼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어요. 전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본계적이라는 독서 방법론들을 또 여기서 나타내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강규영 대표님은요. 200만 원 주고 이제 코칭 받는데요. 이제 1시간 코칭비가 200만 원이래요. 예, 그분이 북 코칭을 하신답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사를 듣고 그리고 가장 크게 고민되고 뭔가 돌파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요. 책꽂이 서재가 없으면 그냥 메모를 해서라도 15권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 지금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그 분야가 이 부분이 뚫릴 것이고 이 부분이 뚫릴 것이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뚫릴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엄청 좋아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서 북코치가 돼서 북컨설턴트가 돼서 상담을 해주고 15권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200만 원 받으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한 달 한 사람에게 이렇게 추천해 주면 한 달 혹은 반 달 정도 살 수 있겠네.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시면은 뭐가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요. 전인 성장하고 전인적으로 성장시켜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사람을 전인으로 보는데요. 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이거를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뜻, 마음, 힘, 목숨. 사람이 이렇게 전인이 존재하는구나. 근데요, 책을 읽으면 책을 이런 식으로 지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책이 이렇게 지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책이 지성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감성으로 전염이 돼가요. 내 마음이 따뜻하게 되고 위로가 되고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한 걸 겪었구나. 그러면서 위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해봐야 되겠다. 이거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영혼이 살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 서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전인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책 읽는 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지성에서 시작하지만 그래서 단순히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책을 넘어서 마음을 살찌우고 또 행동하게끔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삶의 방향성까지, 목숨을 걸 만한 삶의 방향성까지 바꿀 수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예들은요, 제가 성장 마스터 클래스 하는데 15가지 성장 법칙의 예들입니다. 이런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은 또 성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책 읽는 것의 유익입니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피터, 책 읽는 방법 뭡니까? 한번 나눠주죠.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방법에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고전적인 방법, 예전에 한번 성경 공부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관찰, 해석, 적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관찰, 해석, 적용. 예, 책 읽는 거는요, 관찰, 해석,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찰을 해요? 여러분, 본계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강규영 대표가 이랜드에서 일했었는데요. 그 이랜드에서 일할 때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이런 식으로 독서를 하라고 가르쳐줬대요. 왜요?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또 사랑의 교육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관찰, 해석, 적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 공부할 때, 기납적 성경 공부 이런 거 할 때, 제자 훈련 할 때 관찰, 해석, 적용을 한 거예요. 그게 본계적입니다. 본 것, 저자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렇죠? 저자의 입장에서 본 겁니다. 책을 보면서 내가 관찰한 게 있는 거예요. 보세요. 본, what I see. 그러면 저자의 관점에서 본 것. 깨, what I learn. 나의 입장에서 깨달은 것. 이게 해석이죠. 적, what I apply. 우리 또 개인이나 회사 입장에서 적용할 것. 그 본계적이에요. 그래요. 그냥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해도 되는데 본계적이라고 하면은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재밌잖아요. 그래서 깨적깨적거린다 막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재밌겠구나 한번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책의 핵심을 파악하는 3가지 방법입니다. 이 저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박상배라는 저자가 쓴 거를 제가 이제 이분의 책에서 가져온 겁니다. 예, 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자 그 얘기를 남기고 출처를 남기고 얘기를 합니다. 책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책이 이런 책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요즘 보는, 매일 아침마다 보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루하루 보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책에 처음 보면요,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있어요.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프롤로그는 뭐예요? 머릿말이에요. 에필로그는 뭐예요? 후기예요. 그렇죠? 책을 겉표지, 뒷표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앞표지, 뒷표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차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뭐 보다가 보면은 또 추천사도 볼 수 있지만 목차를 보면은 이제는 결론이 나옵니다. 서론하고 결론을 보고 앞표지, 뒷표지 보면은 또 목차까지 보면은 이제는 뭐예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볼까 말까, 볼까 말까,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의 핵심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먼저 보기 시작을 해야지 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책 읽기 반 그리고 책 쓰기 반을 따로 운영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책 읽기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책 읽기만 많이 하고 또 책을 쓰셔도 됩니다. 책 읽기 전에 이런 식으로 before reading으로 해가지고 책의 흥미성, 연관성, 내 삶의 연관성 이런 거를 점수로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성장성, 책의 고전성, 작가의 전문성, 적용 가능성, 그 다음에 점수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 키워드 3개 뽑아보기. 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 얻고자 하는 게 뭔가 이런 것도 써보는 거죠. 책을 읽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달리기 하기 때, 그쵸? 달리기 할 때
하기 전에 뭔가 준비 운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는요, 책을 읽고 나서는 여러분 후기를 쓰는 겁니다. 후기, after reading. 그래서 나에게 정말로 유용한 책인가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책은 전체적으로 논리적이고 저자의 말한 거는 실천 가능하고 흥미와 호기심이 충족되고 동의하는가, 한 번 더 읽을 필요가 있고 소개할 만한가.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한 권 한 권 하면요, 책을 뭐라고 해요? 씹어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이 나를 살찌우게 되는 거예요. 영양소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핵심 키워드를 3개를 뽑아봅니다. 키워드 1, 키워드 2, 키워드 3 이런 것들을 뽑아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after reading까지 했으면 이제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까지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적는 거예요. 하루 15분 정리의 힘. 저자, 출판사. 그렇죠? 그리고 before reading에서 이런 거 체크해보고 그다음 리딩 한 다음에 하루에 몇 분씩 읽었는지를 이런 거를 적어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든지 이런 것들도 잘 되려면요,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혼자서 할 수도 있고 또 같이 독서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통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자. 한 책을 읽었어요. 지금 하루 15분 정리의 힘을 읽고 나서 원 메시지를 적어본 거야. 이 책의 한 가지 메시지가 뭐냐? 그거 뭐 한 가지 이상 얼마나 또 기억을 해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한 가지만 기억하자. 두 번째, 원 액션. 머릿속에 기억한 걸로 끝나냐? 아니면 액션을 한번 해보자. 내일 아침 15분 내 방을 청소하자. 21일, 다니엘도 21일 동안 이렇게 습관을 들였죠? 21일 동안을 쭉 해나가면은 그 사람에게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드백도 적어보는 거야. 매일 아침을 방 청소를 시작하니 하루 질서가 잡히는 느낌이다. 공간 정리가 습관이 완전히 잡히면 시간 정리를 시작해야겠다. 와, 공간 정리부터. 그렇죠? 시간 정리, 공간 정리부터.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책을 읽은 다음에 나의 지식 자서전을 남기는 거야. Before reading, after reading 그렇게 하고 하나하나 아이디어 노트,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아이디어 노트, 그 다음에 좋은 글들을 모아놓고 이러면서 책을 읽으면서 혹시 내가 책을 읽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북 리스트도 작성하고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한 거를 노트를 작성합니다. 우리 아까 이성상 선배님이 예전에 또 책을 쓰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런 거 시작하시면 되죠.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또 이런 거를 아이디어 노트를 쓰고 좋은 글들 모으고 북 리스트 모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작가가 평생 책 읽기 플랜을 이렇게 쓰였어요. 엄청 대담하죠? 평생 책 읽기 플랜을 2013년에 쓴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2만 권을 읽겠대요. 그리고 로버트 허친슨 총장은 시카고 대학교 총장이에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이 그냥 일반 그 공립 대학이었는데 이 총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고전을 읽기 시작했어요. 시카고 대학의 100권 고전 목록이라고 여러분 구글에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전들, 동서양의 고전들을 성경도 있죠. 마태복음이라든지 뭐 로마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학생들이 읽게 하고 하면서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배출한 대학교 중에 한 대학교죠. 그렇죠? 그래서 10년 단위의 목표 이런 것들도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키워가는 거죠. 독서를 통해서 한번 세워가는 것이죠. 내가 어떤 책을 읽을지, 내가 키워야 할 능력, 독서 전략 및 행동,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한 독서량 목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왜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표라는 건요, 지금 여러분 상태에서 이루지 못한 거를 목표라 그래요. 나 지금 이 정도 있는데 그건 목표가 아니죠. 그냥 여러분의 상태죠. 근데 목표라는 건 앞에 있잖아요. 근데 앞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뭔가 당겨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인풋이 필요합니다. 그것 중에 제일 큰 수단이 독서라는 것이죠. 제일 싸고 그리고 제일 우리를 영감시켜주고 생각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는 게 독서입니다. 10년 단위의 이런 목표를 세워서
야, 이거 보세요. 50대에는 전국 나비 10만 개를 세우고 전 국민 독서 12권. 와, 이런 아주 야심찬. 그다음에 새벽 2시간 독서. 그리고요, 이분이 신앙인이신가 봐요. 사도 바울, 존 스토트 제자도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네. 이런 식으로 평생 책 읽기 플랜까지도 여러분들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책 읽기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저 따라하세요. 목사 매실질.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매실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매실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매일 나가가지고 매실을 따오는 거예요. 매실질. 여러분 외우셨어요 벌써? 어떤 한 목사님이 매실질을 하셨어요. 매일 목사 매실질. 뭐냐? 책 읽기 방법 목사 매실질. 책 읽을 때요. 목적을 가지고 읽으세요. 아셨죠? 제가 읽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제 인파워 카톡방에 제가 종종 올리는데 영어 묵상 또 한국 묵상 목적이 뭐예요? 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 저자를 통해서 저자가 관찰한 것 또 깨달은 것 적용한 것을 제 삶에 비춰보고 나름 적용하기 위해서 읽잖아요. 그렇죠? 제가 뒤에 있는 리더십 책을 이 책은 제가 쓴 책이고 그리고 리더십 책 존 맥스웰이나 이 책 읽으면요. 목적을 가지고 읽어요. 리더십의 성장을 위해서 읽습니다. 사색하며 질문에 답을 찾아요. 아셨죠? 사색을 하시는 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모하면서 책을 읽어요. 책 곳곳에 저는 밑줄 치고 글을 쓰고 메모하고요. 접기까지 합니다. 예, 접는 거예요. 여기가 정말 좋은 부분이다 이러면은요. 예, 접기, 예, 접기도 합니다. 귀접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바로 내가 정말로 영감받았던 구절을 찾기가 쉬워요. 아셨죠? 귀접기도 같이 하실 거예요. 저랑 같이 읽다 보면.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실천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통해 계속 저자와 자신과 대화해요. 그래서 저자한테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나중까지 저자의 책을 읽다 보면은 이런 게 있는 거죠. 아, 저자가 아마 이 마음을 가졌겠다. 왜요? 저자의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저자의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기 때문에 이제 완독이죠. 예, 완독이 모든 책을 완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개관 독서를 하고 나서 이제 완독을 해야 될 책을 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목사 매실질 그렇게 해서 저자와 질문 통해서 대화합니다. 모티머 애들러라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아주 유명한 책 읽기 전문가가 있어요. 세계적인 책 읽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이제 모티머 애들러 생각을 키우는 독서법인가 그런 책을 한국 책으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How to read a book. 첫 번째는요. 개관 독서법이에요. 네, 개관 독서법은 전체를 꼼꼼히 다 읽지 않고 한번 쭉 훑어보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책을 사기 전에 책을 골라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뭐 인터넷 서점 예스24 저는 이용하는데 책을 목차를 보는 거죠. 서문을 보고 저자에 대해서도 보는 거죠. 개관 독서예요. 그러면서 책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저는 지금 예스24 북클럽인가 거기에 하니까 아주 많은 책이 오픈돼 있어가지고 많은 책을 한번 딱 보고 설명 들었으면 북클럽에 있는 책인지 확인하고 없으면 사고 있으면 거기에서 봐요. 본계적도 사실은 거기서 본 거예요. 북클럽에서. 책의 구조와 주제를 파악하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독서법이 분석 독서법이에요. 개관 독서법이 대충 읽기, 골라 읽기라면 분석 독서법은 철저하고 꼼꼼하게 읽기, 내용과 의미를 꼭꼭 씹어서 소화하면서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먹는 거죠. 먹는 거죠. 그래서 저자의 생각과 그거를 내가 내 글에 인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 주장이 있으면은 내 주장을 향해서 가는데 이 저자의 생각을 다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뭐 따옴표를 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인용 표시를 해주면은 내 생각에 동의를 했고 가져왔고 내 주장을 지지해 주잖아요. 이게 지금 논문 쓰는 것까지 이제 나옵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권을 비교해 보면서 읽는 독서법, 주제별 독서법, 연역적 독서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리서치를 하고 논문을 씁니다. 그러면 종합 독서법이 필요해요. 왜요? 개관해서 내가 내 논문에 내 주장에 적합한 책을 먼저 골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적합한 책 골랐던 책은 내 주장에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면 되는지를 분석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종합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논문을 쓸 때는 위에 세 가지 과정이 다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윤피터 영어 논문 책 출간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윤피터 책입니다. 예, 윤피터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 화면이 이렇게 그죠? 예,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써서 우리 필 파샬이라는 분, 필 파샬이라고 이제 무슬림 선교의 대가가 이런 식으로 제 책에 대해서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This book is a must read for workers engaged with Muslim throughout the world. 그래서 이 책은 무슬림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must read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groundbreaking, 그죠? 획기적인, groundbreaking은 판을 깨는 이런 뜻이잖아요. 획기적인 work by Dr. 피터 윤. 피터 윤의 이 groundbreaking work은 리서처들에게 오는 세대들, 오는 세대들의 리서처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크게 그들이 고맙게 여기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제가 존경하는 이 필파샬 분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출간이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지가 나왔으니까 이제 프린트가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또 제가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모티머 애들러의 독서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쓰는 거예요. 논문을 쓰는 거는 굉장히 아주 긴 기간이고 또 수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책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책 쓰기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나 혼자 블로그에 매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혼자 나 이제 글을 쓰고 싶다. 누구랑 나누고 싶다. 이거는 유튜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글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슨 콘텐츠를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인지, 내가 브이로그를 써서 내 자신의 삶을 쉐어할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할 것인지, 그렇죠? 그래서 독자는 누구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블로그에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매일마다 글을 씁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근데 안 쓰게 돼요. 자체 독자를 생성할 수 있어요. 내 글을 또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죠. 나 이런 글 썼어. 보고 싶으시면은 보셔요. 그리고 근데 잘 쓴 글들 그리고 계속 글들이 축적돼 가면서 글 실력이 늘어가면 독자들 층도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의지가 약하면 한 달밖에 못 가는 거예요. 예, 작심 3일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크게 쳐줬습니다. 한 달 갑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요. 나 혼자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찾아서 글을 써요. 저술을 합니다. 책을 쓰는 거예요. 아예. 나 진짜 책 쓰겠다. 그래서 저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출판사에 투고까지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돼요? 네, 이 주제에 사람들이 읽을까? 필요한 자료들은 어디서 어떻게 찾지? 궁금한 거죠. 출판사 투고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출판사 이메일은 또 어디 있지? 뭐 이렇게 쓰고 나서도 궁금한 게 너무 많다. 요즘 네이버나 구글이 많이 이런 것들을 또 블로그 다른 사람이 쓴 거에서 찾게 해주지만 진짜 양질의 퀄리티는 책에 있고요. 또 그걸 경험한 사람들을 또 찾아가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의료들이 엄청나게 비싸요. 네, 엄청나게 또 비쌉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인포메이션을 얻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거예요. 저는 이런 자본주의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를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정보들을 주고 가치들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유통자가 좀
되고 싶은 또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잘 소화해서 또 저렴하게 또 소화를 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제가 지금 했던 과정입니다. 우리 정강민 멘토님이 오늘 작가님이 오늘도 이 오픈 특강을 하시고 토요일마다 그렇죠? 이번 토요일부터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은 책을 한 4권을 출간을 하신 작가님이세요? 3권인가? 그러면서 이제 책 쓰기 과정을 2년 정도를 지금 해오고 계십니다. 근데 그 2년 정도 해오기 전에 책을 어디서 어떻게 해서 책을 내시게 됐냐고요? 이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하셨는지 아세요? 책 쓰기 강의를 들을 때 한 번은 500만 원짜리 강의를 듣고 한 번은 8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100만 원짜리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이렇게 했고 아주 유명한 사람. 그런데도 잘 글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또 이렇게 배웠고 또 그런 것들 나눠주셨고 보세요. 제가 할 때는 80만 원이었는데 또 이제 2달 전이었어요. 이제 올랐습니다. 이거를 올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수강생들이 책을 내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요. 책 쓰기 정규 과정의 미션 이렇습니다. 네. 주제를 정한다. 책 제목을 정한다. 프리라이팅 시작한다. 각자의 주제를 정한다. 제목을 정한다. 경쟁 도서를 필사한다. 목차를 짜본다. 관련 도서 참고해서 목차도 짜본다. 마케팅 관점으로 서문을 써본다. A4지로 서문을 쓴다. 샘플 원고 A4 2장 정도를 심혈을 기어 써본다. 본문 읽기 쓰기 연습한다. 출판 기획서를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써본다. 정강민 작가 실제 출간 기획서도 한번 참고해본다. 출판사에 반드시 투고한다. 가장 먼저 계약한 수강자가 책을 커피를 쏜다. 재밌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께 이제 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면서 인포메이션을 얻는 거죠. 이분들의 이제 무료 오픈 특강을 가시면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직도 책인가 책 읽기 방법, 책 쓰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예, 제가 하고자 하는 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파워 책 읽기 책 쓰기 클럽은 뭘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요. 저는요. 책 읽기 독서 베스트북 클럽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한번 보세요.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좀 크게 하겠습니다. 네, 한 달에 한 권에서 3권은 소화하자. 여러분 위대한 일들 굿 그레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굿 그레이트는 뭐냐면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우리가 그냥 좋아 그 정도면 돼 라는 식으로 얼마나 만족하며 살았어요. 근데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내 속에 어떤 게 가능한지를 한 번도 활시를 안 당겨보신 분들은 한 번 당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돈이 안 들고 그렇죠? 돈이 안 들면서 그러면서 다양하게 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은 책 읽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권에서 3권 정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장, 성숙, 성공의 열쇠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하려면요. 수많은 인포메이션을 잘 다뤄야 합니다. 그렇죠? 어쩔 때는 다독이 필요하고요. 어쩔 때는 정독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관 독서도 필요하고요. 막 이렇게 읽는 거. 그리고 분석 독서도 필요한 거죠. 한 책을 여러 번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듯이 계속 소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 성숙이 일어나듯이 책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 전문성인 분야는 계속 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파워 베스트 북클럽은 세계 최고의 책을 선정해서 나누고 지성적 성장이 전인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싶어요. 초기 몇 권은 피터가 선정하고 이유는 피터랑 같이 상의해가지고 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책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북카페도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제 카페를 만들었어요. 네이버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카페에서 자기 글들, 소감들, 책 읽는 소감들도 올리고 하는 거죠. 한 달에 한두 권 이북 구매가 가능한 책, 그리고 가능하면 영어판도 읽는 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 모임을 현지인들하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책들이니까. 그렇죠? 유명한 책들이고 고전적인 책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비종교권의 사람들,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하고 할 때는 처음부터 성경을 가르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본에는 우찌무라 간조라든지 미우라 아야코라든지 이제 크리스찬들의 사고 방식을 가진 그런 분들, 그런 북클럽들이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반 책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하고도 연결되는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 베스트셀러와 함께 독파로 지정신 영적 외형형을 골고루 성장해서 타인을 인파워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비즈니스 책, 그렇죠? 자기 성장에 관한 책으로 선정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제일 먼저 읽고 싶어요. 네. 이 책이 제 삶을 바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서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싶습니다. 또 이건 이제 감성적, 이제 감성지능이죠. 성장입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런 책들도 있어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거는 테드라고 아시죠? 한국에는 세바시라는 것이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테드톡 연사들이 메시지를 구성을 하고 18분 동안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따뜻하면서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살찌우게 하는가를 분석한 책이에요. 그래서 Talk Like Ted라는 책이고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고 뭐 이렇게 설교나 뭐 이렇게 티칭하는 계기가 많은데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말하는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같이 서로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강의도 할 수 있지만요. 저는 그래요. 제가 혼자 강의하는 것보다 각자가 읽고 그거에 대해서 나누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배운 것들, 이 사람이 느꼈던 것들을 서로 나누면요. 기쁨이 배가 되고 배움이 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독서 모임의 장점입니다. 북클럽의 장점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미디움, 그냥 중간 정도의 기업이었다가 15년 넘게 동안 쭉 성장한 기업, 그런 기업을 봤어요. 그래서 후계자까지도 잘 위임이 있어서 계속 성장한 기업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 위대한 기업의 특징은 이런 것과 리더는 이렇고 또 기업의 조직은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는 게 이제 조직과 기업과 또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 특성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들도 위대하게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거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연금술사입니다. 파울로 코엘료라는 쓴. 이거는 이 산티아고라는 이 사제 지망생이죠. 그래서 그 영적 순례 여정을 떠나는데 생각이 깊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제 삶의 의미라든지 본질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도 읽고 다른 우리가 해외에서 또 섬기는 대상하고 같이 또 읽다 보면은 얘하고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먼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는 거죠. 환자혁명은 무슨 책이냐? 약과 병원에 의존하던 건강 주권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건강도 그냥 여기저기 막 이렇게 갑자기 쏟아지는 정보에 의존해서 사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내 몸은 내가 챙길 수 있는 그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스스로 잘 안 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건강도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한자의 주권들을 회복하기도 하고 티핑 포인트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어떻게 하나의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확 전염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 또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이 작은 아이디어가 빅 트렌드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전염이 돼서 무브먼트로 이어졌는가라는 것이죠. 이거 김영철 교수님도 추천하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는 성장과 성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방향도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시간에 이 북클럽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9시 발표를 이제 20분, 그렇죠? 누군가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북클럽에 가입을 하시면, 인파워 북클럽에 가입하시면 수동적인 가입자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수동적으로 참여할 거를 내려놓으시고 나도 책을 읽고 그리고 내가 읽은 거를 발표를 한 달에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한다. 5분 이상 한다. 그리고 읽은 걸 가지고 나누죠. 그리고 제가 정리하고 또 강의를 또 20분 정도 해서 한번 그 전체를 아우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감이라든지 또 이제 키워드 정리 같은 것들도 합니다. 그리고 각자 책을 사서 읽는 걸 전제하고 완독을 목표로 하죠. 그리고 완독 후 적용을 합니다. 체크리스트 아까 보셨죠? 아까 이런 식으로 책 보고 나서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들도 제가 그걸 리스트 플레임을 만들어서 그쵸?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책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있어요. 이거 뭐예요? 만다라트라고 하는 거예요. 만다라트는 뭐냐면 여러분 이 9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인파워라는 책을 뒤에 이렇게 썼잖아요. 영어로 썼는데 이제 한글로 이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주제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주제들을. 그러면 9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가지. 이제 하나까지 합치면 9이죠. 가운데다 하나를 쓰고요. 그리고 그 주제들이 쭉쭉쭉쭉 확산돼 나갑니다. 네, 보세요. 여기에 제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제가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엑셀 파일이 보이실 겁니다. 엑셀 파일이 보이시죠? 엑셀 파일 보이세요? 네. 보이면은 이걸 가지고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슨 책을 여러분 쓰고 싶으세요? 혹시 마이크 키셔서 얘기하시고 싶은 분하고 같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제가 하고요. 책을 리더라는 책을 써볼까요? 리더. 네. 그러면 그 리더라는 책을 여기에서 한 가지를 써서 바꿉니다. 리더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책을 읽었어요. 리더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 저자가 사랑에 대해서 있구나. 그리고 여기 리더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얻었어요. 리더는 어쩔 때는 진짜 용의주도한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 썼어요. 그리고 리더는 뭐랄까? 추진력이 필요하다. 추진력 하니까 이게 추진력을 이렇게 썼어요. 추진력 이렇게 내려왔죠. 그렇죠? 리더는 격려가 필요하다. 격려라고 썼어요. 아니 위로라고 쓸까요? 네, 위로라고 바꿔 쓰겠습니다. 위로라고 썼어요. 그러면 위로라고 딱 쓰니까 밑에도 위로라고 딱 돼버렸죠. 그럼 리더는 인파워가 필요해. 인파워.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인파워가 필요해. 인파워를 이렇게 됐어요. 리더는 결국에는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야 돼. 윈윈이 돼야 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리더는 유산을 남겨야 돼.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유산을 남겨야 돼.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거를 키워드를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는 사랑이라면 또 사랑에 대한 키워드를 계속 써보는 거야. 사랑?
사랑? 사랑 뭐? 사랑은 참아. 오래 참아. 그리고 온유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다라트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수강하시면은요. 제가 이것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면서 다양한 툴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삶을 그냥 흘러 지나가 보지 않는 것이죠. 네. 한두 달에 한 번은 직접 발표하기, 월 3만 원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해 제 강의안 제공, 현지인 강의를 위해 영어 PDF도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북클럽 인도자 리더를 양성해서 인파워 센터 안에서 뭐 밖에서도 뭐 괜찮고 다양한 북클럽 만들기가 가능하고 이걸로 가지고 이제 북클럽 리더가 되면은 이렇게 3만 원씩 받은 그런 거를 저랑 비슷하게 또 여러분이 인맥에서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책을 잘 읽으면 또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쓰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5분, 한 10분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독서광의 생산적인 책 읽기, 지금 북클럽이 하니까 책 읽기를 한번 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목차를 이런 식으로 썼어요. 목차 자체가 우리가 책 읽기나 책 쓰기에 중요한 그게 됩니다. 언제나 책 읽고 다녀라. 책 들고 다녀라. 여러분들이 책을 잘 읽으시려면요. 당장 책을 잡아라. 독서 결과물을 차곡차곡 쌓아가라. 자신만의 독서 시간 만들고 많이 읽고 많이 써라. 중요한 내용은 외워라. 끊임없이 질문하며 읽어라. 자신만의 밑줄을 그어라. 책에게 정성을 주고 삶의 지혜를 받아내라. 내가 왜 이 책을 읽고 싶은지 이유를 확실히 하라. 외워야 할 책과 넘어갈 책 구분하라. 돈으로 책을 사지 말고 마음으로 책을 사라. 세상에 담긴 애정이 담긴 책을 선택하라. 와, 이렇게 저자는 이렇게 4부로 해가지고 썼는데 한 부당 10가지씩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야. 12가지씩. 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금방 다 나오려 않아도 실망하지 마라. 빨리 읽으려고 애쓰지 마라. 두껍고 어려운 책이라도 포기하지 마라.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건강하지 못한 책은 아니다라고 구분해라. 저자와 소모적인 질투를 버리지 마라. 남의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마라. 만장일치와 권위로 굴복하지 마라. 반대 의견을 올바로 받아들여. 슬럼프 피하지 마라. 때때로 책 읽기에 브레이크를 걸어라.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책 읽기로부터 스스로 퇴직시키지 마라. 와, 책이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이제는 지름길 독서 입장을 바꿔놓으면 책 읽기가 쉬워진다. 타인에게 설명하듯이 읽어보라. 그러니까 읽으면서 여러분 독서 모임을 하는 거죠. 그렇죠? 독서 모임에는 직접 타인에게 설명을 하고 내가 느꼈던 걸 나누니까. 그리고 본계적 하듯이 저자 입장에서 나눠보는 것이죠. 자기가 읽은 내용을 남들에게도 들려주라. 이거 독서 모임 하는 거네요. 나와 연관시켜서 책의 내용을 정의 내려보는 거고 책 한 권마다 나만의 동기부여하라. 마지막에 체크리스트에 작성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생계 유지형, 내부 지향형, 외부 지향형 책 읽기. 그렇죠? 다 이제 지향형이 다릅니다. 생계 유지형은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경제적인 부분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생계 유지형이겠죠. 다른 사람의 독후감에 또 귀를 기울이고 서평,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우리 만다라투로 이제 키워드 잡아보는 거 연습했죠. 책에서 창조성을 끌어내라. 다양한 가치를 찾아내라. 많이 읽었으면 글쓰기에 도전하라. 훌륭한 독자는 또 하나의 저자가 된다. 그러니까 저는요. 일단은 책을 읽는 북클럽에서 시작을 하시고 책 쓰기가 또 아직까지 엄두가 안 나신다면 책을 많이 읽으면은 이제 그때 마음에 이제 막 이렇게 차올라요. 나 이런 것들 나누고 싶다,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블로그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책 읽기 그 속에 길이 있다. 미래를 위해 나만의 책 3권을 골라보라. 책 읽기로 세상살이의 내공을 쌓아라. 책 속에서 제2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단을 찾아라. 모든 책에는 배울 것이 있다. 눈높이 맞는 책으로 자기를 충전하라. 재미있는 책 읽기가 자신을 발전시킨다. 현실과 끊임없이 대화하라. 창조적으로 읽어야 해결책이 보인다. 자신의 헤드디스크를 멋있게 채워가라. 지식 부자가 진짜 부자다. 새로운 정보를 위해 머리를 비워두라. 자기만의 독서법을 써보라. 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책 한 권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독서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독서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독서 모임은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통계청장에서 그래서 독서 명언들을 좀 받았는데요. 독서가 필요해요. 안중근 의사가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사형 집행 전에. 책 읽기 하루에 8분. 이거 아까 얘기했죠. 읽어도 부담, 안 읽어도 부담, 자꾸 읽으라고 해서 부담. 인지 능력이 발달된대요. 간접 경험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인적으로 이 독서 총계청장이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나온 걸 제가 요약한 겁니다. 우주 여행을 기획했던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세계 제1의 부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읽은 책에서 우주 스페이스에 관한 우주를 읽으면서 아, 내가 이제 커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이런 걸 했는데 진짜 돈이나 이런 것들을 벌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그런 것까지 꿈을 꾸는 거죠. 그렇죠? 독서 모임의 책은요. 명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평생 책만 읽는 것이 내 단 하나의 소망이었다. 저도 계속 책 읽고 싶어요. 바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책 읽고 싶어요. 그리고 책 나누고 싶고 하는 게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들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하고 일들 많이 벌리기도 하지만 저는 책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서 대조하면서 틀린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는 일을 의심쩍어 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습관화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에 대한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습관이죠, 습관. 왜 사람들은 독서 모임을 하고 싶어 할까요? 원하나라는 이 작가가 쓴 겁니다. 규칙적인 독서 할 수 있고요. 독서 모임을 하면 독서가 편식이 개선됩니다. 맨날 제가 좋아하는 책만 읽다 보니까 정말 정작 내가 성장해야 될 부분 그리고 정말로 나한테 중요한 그 책을 발견하지 못했고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감상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내 부족한 부분 개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과 말하기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뇌가 아주 활발하게 되겠죠? 치매도 안 걸립니다. 인문학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귀고 있고 친교도 할 수 있습니다. 모임은 어떤 순서로 하냐요? 보통 간단한 처음에 책 소개를 하죠. 그래서 선정한 사람이 배경을 얘기를 하고요. 작가도 소개하고 한 줄 평을 나눠보는 거예요. 각자가 딱 한마디로 말해보는 거. 키워드 뭐 이런 거. 이거는 올해 가장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푹 빠져는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발제 및 기억에 나는 구절도 공유하는 거예요. 발제하는 거예요. 누군가 발제하는데 발제하고 나서 좋다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그 다음에는 내가 기억에 남는 구절이 나는 이런 거다. 그리고 감상 의견 적용 나눔 모임 및 모임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분기별 또 연말로 독서 정산도 하고요. 저희 같으면은 8주로 이제 하나의 세팅으로 1기 뭐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어서 갈 겁니다. 그래서 2달씩 하고 한두 주 쉬었다가 그렇게 또 이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계속 이어서 갈 거니까 뭐 1기 했다고 2기에 못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는 건데 예. 시상도 하기도 하고 진짜 잘 하신 분들 그리고 기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년 독서 계획도 여러분들 공유하고 내 인생 최고의 책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소설책인데 북클럽을 통해서 힐링된 사람의 예를 담았습니다. 네. 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었어. 책은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삶으로 초대하는가. 어린 시절에 겪은 일련의 비극으로 책과 멀어진 에이바라는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이혼의 상처를 달래려고 가입한 북클럽에서 책을 읽고 누군가 교감하는 기쁨을 되찾기까지 오랫동안 묻혀있던 과거의 진실과 대면하게 된 일련의 기록 이러면서 소설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대충 봤는데 그러면 우리 인파워 글쓰기 클럽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책 쓰기 클럽은 어떻게 할 거예요? 책 쓰기 과정에 대한 나의 적용 및 다른 분과 함께 적용합니다. 제가 책 쓰기 과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90만 원, 그때 할 때는 지난달에는 뭐 했는데 내 인생에 적어도 한 권은 책 쓰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모토입니다. 제가 제 책을 이제 일단은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쓴 이 영어 책입니다. 뒤에 보이는 이 책이고요. 인파워 리더십에 관한 책인데요. 이거 이제 한글로 지금 책을 쓰려 하고 있습니다. 그 출간 기획서 넣었어요. 지금 이거 인파워 리더십에 대해서 출간 기획서를 넣었어요. 그 경험들을 여러분과 또 나눕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이 영어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낸 책이 있어요.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저예요. 15명이 같이 자신의 리얼 스토리를 적었어요. 그래서 윤피터가 여기 있죠? 네, 윤피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간이 됐는데 한국에 저희 부모님 집에 책이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피터의 출간 계획서에 낸 표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내는 인파워 리더십. 요즘 대세 인파워 리더십. 사랑하는 자, 아끼는 후배를 세워주고 자신도 성공하는 법. 드라마에서 본 최신 리더십 트렌드. 윤피터죠. 이게 제가 만든 그건데 책이 나오면은 뭐 표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출판사가 받아줘야 말이죠. 그렇죠? 글을 많이 쓸수록 인생은 위대함으로 진격합니다. 네. 쓰기를 하면 생각의 질과 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전성기는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이었다. 비결은 글쓰기. 와,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연식이 많다고요? 여러분 피터 드러커가 전성기가 그렇답니다. 글쓰기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자기를 준비시켜 온 거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글쓰기가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힐링되는 여정이다. 책 쓰기가 글쓰기보다 어렵다. 출판사와 독자 설득을 위해서 기획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인파워 책 쓰기 글쓰기 클럽을 각 주별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8주 과정으로 4주씩 기본 및 본격 과정, 그래서 4주 기본 과정, 그리고 본격 과정. 4주 하시다가, 그쵸? 4주만 이렇게 등록해서 하시다가, 이거 내 길이 아닌가요?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8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서 이 정강민 작가님을 통해서 제가 강의 들었는데, 그분 그거 한 거를 제가 하나의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삶이란 자신보다 중요하고 거대한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할 때 가치가 생긴다. 글쓰기가 이렇게 고민하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살찌우고 아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첫 주에는 뭘 할 거예요? 첫 주에는 주제 잡기하고 책 제목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블로그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블로그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굳이 거창하게 책 아니더라도 왜 쓰려 합니까? 누가 읽으면 좋죠? 어떤 소재로 쓰죠? 타겟 독자가 누구죠? 제가 감당이 가능하겠어요? 그쵸? 제가 만약에 주제를 제가 테니스를 좋아한다고 테니스에 관련된 책을 쓰면은요, 사실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쵸? 만약에 페더러라든지 나달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쓴다면은 아주 감당할 게 많겠죠. 그쵸? 경험이 풍부하고. 근데 프리라이팅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프리라이팅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다 보면은 이제 그 해방감도 느끼게 되고요. 누가 본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거 잘 썼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파일로 철해 놓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매일 5분 동안 욕이든 뭐든 매일 쓰라. 바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제는요. 여러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세상에 외치는 겁니다. 네, 이거 정강민 작가님이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주제만 소개해-드리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적용한 것들을 강의합니다. 막 따다가 그대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예, 주제와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주제와 제목을 이렇게 정합니다. 주제와 제목이 읽고 싶은 욕망이 일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기 프리라이팅 사색 시작 유사 도서 읽기. 이거 했군요. 죄송합니다. 예, 욕망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책을 딱 보면은 이거 한번 궁금한데 이러면서 이제 사람이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내가 그냥 마음대로 원하는 거를 쓸 수 있지만 책 쓰기라는 거는 다른 거죠. 독자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독자의 마음을 끌어야 되니까. 근데 독자의 마음을 가기 전에 출판사의 마음을 끌어야 돼요. 출판사의 채택이 돼야 되는데 사실 출판사의 채택이 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비 출판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자비 출판.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하기도 하고 정말 소중했던 것들을 남기기도 하고 좋죠.
경쟁 도서 아니면 유사 도서, 그렇죠? 여러분과 주제가 주사한 그런 것들을 읽어보고 필사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를 할 때는 간결한 구어체, 첫 문장이 중요하죠. 감정보단 사실 중심으로 하라. 오. 그렇게 되면요, 간결하고 구어체를 쓰면 저자는 주제가 확실하니까 원고에 힘이 생깁니다. 독자는 또 잘 읽힙니다. 명료하니까. 그리고 사실이 그려져서 독자가 감정이 느껴지게 하지, 그냥 감정을 나열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감정을 나열하는 거. 아, 피곤했다. 아, 스트레스 받는다. 짜증난다. 이러면 읽는 사람도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묘사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리는 거죠.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아, 내가 버스 정류장에 기다렸는데 너무 많이 안 왔고, 근데 비가 오는 날이라서 갑자기 다른 버스가 오면서 물을 확 튀겼다. 아, 그러면은 이 사람 짜증 났겠구나라는 거를 독자가 바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책을 그렇게 쓰면은 상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주제와 이것들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3주. 내 목차를 한번 짜보는 거예요. 40개, 50개의 목차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목차당 2.5페이지를 쓰면 A4지로 120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책 한 권이 250페이지짜리 책이 되는 거예요. 목차와 본문의 수정을 반복하고, 근데 이제 목차가 더 오래 걸려요. 본문보다 목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 도서 3-4권을 참조해서 목차 프리라이팅도 필요하다. 4주차, A4 한 장짜리 서문 써보기. 서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서문은 얼굴이죠. 책의 얼굴이죠. 그래서 책을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합니다. 무조건 읽고 싶게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이야기의 힘을 많이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야기, 그렇죠?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를 쓰면 뭐가 좋아요? 공감을 할 수 있고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서문에도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5, 6주는 본문을 쓰는 거예요. 샘플 원고를 A4 2장 정도 써보고 여러 가지 샘플 원고를 써서 내 출간 계획서에 씁니다. 본문 쓰기 연습, 주장 이유, 사례, 결론, 실천 방법. 이제 이게 각 단락마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문장에는 이건 이렇다라고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인파워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 나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사례는 뭔데? 뭐 바나바 얘기를 들어도 되고, 그렇죠? 뭐 성경에 있는 얘기를 들어도 되고, 아니면 실제 사례, 누군가를 세워줬을 때 더 서게 됐던 그런 것들을, 그리고 결론을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묻거든요. 그럼 실천 방법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좀 친절하신 거죠? 친절한 피터 씨 그러면서 책을 사서 읽겠죠? 네, 7주 출간 계획서를 무조건 써보는 거예요. 윤피터 출간 계획서 이런 거 있습니다. 윤피터 출간 계획서 어떤 거냐고요? 네, 아까 그 표지는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표지 보여드렸죠? 네, 여기에 있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네, 이런 거 있네. 네, 제가 이렇게 출간 계획서를 썼어요. 네,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출간 계획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해서 제가 썼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몇 페이지짜리 쓴 거예요? 지금 뭐 58페이지짜리 계획서 쓴 거예요. 와, 엄청 많이 썼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사진, 이 사진도 썼고요. 처음에는 뭘 썼어요? 네, 출간 계획서 이렇게 썼죠? 기획도 잘 안 보이시죠? 네, 뭐 일부러 안 보이게 하신 건 아닌데 저자 소개도 하고 이런 것도 쓰고 제가 뭘 썼는지 수상했는지 예상 목차 이런 거 쓰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돼요. 출간 계획서를 또 여러분 저랑 같이 쓰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실 수 있고요. 너무 처음부터 욕심 안 부리셔도 돼요. 예, 제가 이런 것들 진짜 뭐 탁월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해줄 수 있다 말씀을 또 드리기에는 제가 경험이 부족한 신인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같이 한번 출판사에 투고도 이메일도 보낼 수 있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시도해보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나 오후 9시 생각합니다. 네, 원하시는 분들. 네. 아까 북클럽도요. 일단은 12명 정원으로 저는 생각해요. 너무 많은 사람 이제 할 것 같지도 않고 하신다고 해도
좀 어떻게 보면 스터디 그룹 같이 또 같이 진지하게 또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성장을 원하는 분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 썼습니다. 글쓰기는 가장 고상한 놀이터다. 예, 놀이. 예, 북클럽이나 이런 거는 진짜 가장 고상한 놀이터입니다. 예, 생각으로 놀이하는 거죠. 사실 영상 만들고 보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저는. 힘들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책만이 아니라 연재, 블로그, 유튜브 등 스토리 구성을 또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워놓으시면은 끈기 있게 서로 도우며 함께 해나가요. 잘하시면 선물도 드려요. 자신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 꾸준히 써나가요. 블로그 만들어서 프리라이팅.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서로 글 봐주기, 피드백 주면서 격려하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뭐 탁월한 작가님이 멘토가 돼가지고 그거를 봐주면은 제일 좋겠지만 뭐 제가 그렇게 뭐 탁월하진 않을 수 있어도 뭐 저도 봐주기도 하지만 또 같이 이제 팀이 구성이 되면 서로 글을 봐주면서 피드백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도 출간 기획선 썼지 이제 살들을 넣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예, 독자의 입장에서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제일 먼저 제 글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좋아요. 매주 강의, 나눔, 그렇죠? 그래서 총 시간 그 독서 모임과 비슷합니다. 인파워 영어 리더십 클럽 수강 회원은 각자 클럽 가입 시 각각 10% 할인해드리고요. 뭐 영어 강의를 듣고 있다, 난 리더십 강의를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가지 과정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8만 원인데 7만 원에 해드립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후기를 써주신 정성껏 후기 써주신 한 분께 이모티콘 선물 드리는데 많이 안 써주시면은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